미끄러졌는데 살 빠진 것 같다.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시작하셨을 네, 것 같아요. 아마 워밍업 한다고 패스 연습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건강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서른이에 이렇게 건강 지킴이가 왔어요. 우리 저번에는 고혈압 서른이 만나봤는데 오늘은 어떤 서른이가 왔을까요? 워낙 다양한 서른이들을 만나서 어떤 서른이가 올지 예상되시는 있을까요? 어떤 분이 오실지 좀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타이밍상 왠지 제 차례인 것 맞아요.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네. 건강문지표 주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서른이 중에 유일하게 간식을 먹지 않는 서른이가 오셨어요. 꽤 마음에 드시네요.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영양제, 종합 비타민 이거 너무 성의 없어. 너무 성의 없나요? 최소한으로 챙겨 드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최소한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려드리면 좀 하겠죠? 와, 이렇게까지 운동 안 하는 서른이 본 적 있으세요? 운동을 거의 안 하시네요. 활동량도 없대요. 이분은 갑자기 어깨 탈골이 생긴 분이시네요. 탈골이요? 아. 서른이 중에 습관성 탈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차이 좀 알려주세요. 날개뼈, 쇄골뼈, 그리고 팔뼈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깨예요. 어깨 관절 내에서 잡아주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들이 느슨해지니까 팔뼈가 점점 빠지게 되고 한번 빠진 걸 다시 복구를 시켜도 그 주변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빠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깨 주변 조직들이 분명히 약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탈구가 생기면은 진통제 같은 거를 많이 처방받아 드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진통제만큼 효과 좋은 연골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34살 한송호 서른이입니다. 3개월 전쯤에 풋살을 하다가 어깨에 탈구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호전되지가 않아서 점점 이제 굳어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전문가분들한테 솔루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탈골이 되셨는지. 밤 10시에 풋살을 하는데 시작한 지 5분 만에 미끄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팔이 좀 이상하다, 팔 빠진 것 같다. 결국에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밤이면은 이게 엄청 근육이랑 신경 조직이 빳빳해진 상태거든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으면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조금 많이 하고 해야지 부상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워밍업 한다고 슈팅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병원 치료는 따로 어떻게 받아보신 게 있었나요? 도수 치료도 받았었고요. 충격파 치료라고 해서 충격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치료 받고 약도 처방 받았었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시 빠진 적은 없으세요? 빠진 적은 없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런닝을 좀 했을 때 반동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툭툭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빠질까 봐 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무조건 운동해야죠. 아예 어깨를 안 쓰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예 어깨 안 쓸 수 없잖아요. 관절이 계속 흔들거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욱 어깨가 굳는 현상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30견이라고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팔을 딱 들어 올릴 때 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쑥 미끄러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팔을 더 안 쓰게 되고 주변 근육들이 더 굳게 되고 50견의 증상으로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종합 영양제 하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원래 안 챙겨 먹고 있다가 요즘 제 이제 친구들도 하나씩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 비타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네. 말 그대로 종합. 그냥 다 종합인 줄 알고 그냥 그거 하나 먹으면 되겠구나.
대부분의 서른이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영양제 중에서 어디에 뭐가 좋다 이런 거에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다들 그냥 종합 영양제 먹으면 다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종합 영양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셔야 되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소량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더 보충하기 위한 영양제를 또 추가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콘드로이친이나 뭐 MSM, 콜라겐 이런 성분들이 있을 텐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콘드로치는 많이 나오던데.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우리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광고 시간이요. 건강도 못 챙겼는데. 보험도 못 챙겼다고? 더 이상 놓치지 마. 보험은 NH농협 손해보험. 이건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하네요. 우리 사연자분 일상사진 한번 볼까요? 취미생활로 풋살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남성분들이 풋살을 되게 많이 즐겨 하잖아요. 동호회도 있고 회사에서 그런 모임도 있고, 풋살 하시다가도 무릎이나 관절 다치신 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특이하게 다리는 멀쩡하고 쓰지도 않는 팔이 갑자기 다쳐가지고 예, 조금 쉴 때 TV 보고 쉴 때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 왼팔이 아프다 보니까 반대쪽 어깨에 손 대고 이렇게 좀 쉬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깔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체중이 어깨를 자꾸 짓누르기 때문에 그 어깨 주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TV를 시청한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베개나 인형 같은 걸 감싸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나마 자세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일상생활 사진 봤으니까 이제 식단 사진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왠지 혼날 것 같은데요. 네. 닭가슴살 이런 거 사서 먹기는 하거든요. 닭가슴살에 닭가슴살 활용한 요리를 드셨던 게 아닐까요? 중국 음식이 세뇌장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집 앞에 중국집이 있나 봐요. 아, 혹시 치킨을 닭가슴살이라고 말하신 건지.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영양사님이 생각한 이런 내용 처음 닭가슴살이 들어봐요. 아니에요. 식사 자체가 약간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영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종합영양제만 챙겨 드실 게 아니고요.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비타민C 이런 것도 전체적인 건강 생각했을 때는 추가하셔야 돼요. 근데 서른이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식단이 지나치게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공식품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산성화 식품이거든요. 산성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속의 뼈와 각종 기관에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만약에 미네랄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렸을 때 훨씬 더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치킨뿐만 아니라 뭐 짬뽕, 카레, 모든 메뉴에는 나트륨이 되게 많거든요. 뼈에 칼슘이 좋은 건 아시잖아요. 너무 과한 나트륨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아까 닭가슴살 드신다고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메뉴를 보고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습관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거예요? 아, 대답을 안 하시길래. 아니,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실제로 30대가 되면은 관절에 좀 영향을 많이 받나요? 30대가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노화가 오다 보면 그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관절 쪽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20대가 아닌 30대잖아요. 30대 때 좀 더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탈구가 되고 나서 연골이 닳고 있다고 하는데 재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깨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이 있고 인대, 힘줄,
관절 주머니, 연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생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는 손상을 받아도 근육 자체에서 회복을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조직들은 스스로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 되게끔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럼 더 떨어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30대 관절 건강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관절이랑 연골이 엄청 약해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지탱하고 걸어야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MSM을 좀 꾸준히 먹고서 이제 통증도 없고 염증 수치도 많이 낮아져서 그 MSM에 대한 효과를 제 친구가 직접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콘드로이친, MSM 요 성분은 꼭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만 해서는 근육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이 같이 병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뭐 칼슘 함량이 높고 비타민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서른이 분들이 어깨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깨 주변의 불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불안정성을 해소시켜 주려면 회전근개 근육이라는 걸 강화시켜야 하고 날개뼈 주변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거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매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은 다음에 내발기기 자세라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어깨 밑에 손목이 와야 되고 고관절 밑에 무릎이 와야 하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안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왼쪽 어깨에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렇게 버티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하셔도 됩니다. 팔을 안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반대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주면 어깨 주변에 이제 불안정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네. 이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 머리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으로 좀 돌렸잖아요. 이때 어깨 불편하진 않으세요? 조금 뻐근하긴 해요. 네, 뻐근한 느낌이 좀 들면은 잘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오른손을 앞으로 천천히 들어서 이 정도면 됩니다. 이때 등이 푹 꺼지지 않도록 왼팔로 잘 버텨서 밀어내셔야 돼요.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네. 수월할 건데 왼쪽에 지금 회전근개 근육과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걸 같이 활성화 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5번씩 3세트만 해주셔도 됩니다. 세밀한 운동이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식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너무 좋았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안에 근육들에 대한 이제 운동법 좀 잘 알게 되었고, MSM이라는 영양제를 이번에 또 알게 되었고, 음식 같은 경우도 영양소도 좀 잘 찾아보고 잘 이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의 좀 이제 소견을 들어서 너무 이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면서 건강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서른이가 된 뉴 서른이들까지 우리가 꼭 지켜드릴게요. 2024년에 서른이들 모두 건강하러 왔습니다.